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밤중 만취 상태로 난폭 운전을 하던 20대가 경찰과 격투 끝에 검거됐습니다. 가족과 다툰 후 홧김에 저지른 일이었는데요. 가스총까지 소지한 상태로 검거 직전까지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강하게 저항했고 결국 경찰관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첫 소식 김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야 시간 한 승용차가 앞을 가로막은 경찰차를 피해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차선을 넘나드는 난폭 운전이 이어지고 주차장에서 경찰과 격투가 벌어집니다. 내려라고. 괜찮아.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22살 A씨. 가족들과 다투고 홧김에 차를 몰고 나간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따돌리며 남구와 해운대 일대에서 20분 넘게 난폭 운전을 했습니다.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75%, 면허 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곳 주차장 입구에서 도주로를 막은 뒤 테이저건과 3단봉을 이용해 차 안에 있던 A씨를 제압했습니다. A씨는 차 안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관을 위협하고 자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부상을 입었고 순찰차 2대가 부서졌습니다. 3단봉으로 저희 경찰관에게 이제 대항하는 과정에서 손등을 이제 쳐서 이제 그 부상을 입게 되었고, 그리고 창문을 이제 여는 과정에서 이제 유리 파편에 이제 좀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A씨는 3단봉과 가스총, 흉기까지 소지한 상태. 경찰 조사에서 평소 호신용으로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이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특수 공무집행방해와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어제 전주의 한 대학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죠. 화류계에 우리 학교 여학생들이 많다. 이런 망언을 일삼다 강의가 폐지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부산에서도 막말 교수가 있어 대학 측이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교수는 강의 도중 전쟁이 나면 여학생들은 위안부가 될 거다. 세월호 사건은 조작된 일이다. 이런 말들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동의대학교의 60대 교수 A씨가 강의 도중 학생들을 상대로 한 말들입니다. 여자들은 벌써 청문회가 남자였습니다. 지금은 여름방학이면 여자들이 일본에 가서 문학을 가서. A 교수는 또 전쟁이 나면 여학생들은 제2의 위안부가 되고 남학생들은 총알바지가 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도 믿기 힘든 발언을 했습니다. 박근혜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세월호를 이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했죠. 상반기부터 도를 넘은 표현이 계속되자 일부 학생들은 교수의 발언을 녹음했고 총학생회를 통해 학교 측에 A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피해자인 학생들과 가해자인 교수님이 한 공간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 전공 수업에 대한 대체 강사를 구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학생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학교 측은 진상조사위원회를 열고 교수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했습니다. A 교수는 수업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한 예시일 뿐이라는 해명을 학교 측에 전달했습니다. 성명을 하면서 이제 예를 들자고 그런 말이 된 거지 그게 뭐 비하하려고 의도는 전혀 아니었고. 학교 측은 A 교수의 강의 2개를 임시 휴강하고 이번 주 안에 A 교수를 불러 경위를 확인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부산시도 오늘 관내 돼지 사육 농가 18곳에 대해 긴급 방역을 벌였습니다. 부산시는 각 구군과 동물위생시험소, 부산축협 공동방재단 등과 함께 양돈 농가에 대한 소독을 매일 진행하고 특히 외국인 근로자 고용 농가에 대한 방역 지도와 점검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남해안의 적조도 심상치 않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경남 거제 해역에서부터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종단에 걸쳐 적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장군은 넙치, 강도다리, 전복 등 120만 마리를 키우고 있는 14개 육상 수조 양식장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2년 만에 낙동강 하구뚝 수문을 개방한 데 이어서 오늘도 2차 수문 개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시 개방을 앞두고 수문을 열어서 염도 같은 데이터를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한 건데요.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기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연분 피해를 우려하는 농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굳게 닫힌 낙동강 하구뚝 수문이 열리고 곧이어 바닷물이 강으로 유입됩니다. 오전 9시 50분부터 1시간가량 수문으로 흘러들어온 바닷물 양은 120만 톤. 지난 6월 1차 실증 시험 때보다 2배 많은 양입니다. 이번 수문 개방으로 하구뚝 상류 10km까지 염분이 침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시와 환경부는 하구뚝 주요 지점에 염분 측정 장치를 설치해 하천과 해양의 염분 변화를 측정합니다. 문이 들어와서 확산되는 정도를 반영하는 개수도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염분 확산을 예측하는 격자도 좀 더 촘촘하게 이제 조정을 해서 모델을 정교화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1차 실험 때와 마찬가지로 집회를 열고 수문 개방에 반대했습니다. 낙동강 주변 지하수로 염분이 유입돼 어떻게든 농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1차 실험 때 염분이 당초 예상보다 2km 더 늘어난 상류 5km까지 침투되면서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관계 당국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강바닥에는 지금 염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이 지표를 통해서 농업농토로 침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1차 실험 결과 지하수 염분 변화는 없었다며 내년 상반기에도 바닷물을 더 많이 유입시키는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농민 반발과 함께 환경단체와 어민들도 수문 개방 찬반 주장을 펼치고 있어 하구뚝 개방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다양한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축제, 부산 퀴어 축제가 열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해운대구청이 축제기획단의 도로 점용 허가를 공공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건데요. 기획단은 오는 21일 축제 대신 구청의 이런 결정을 규탄하는 대규모 걸기대회를 예고해 또 한 번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성소수자들과 시민단체 등 20여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부산 퀴어 문화축제가 해운대구청의 결정으로 열리지 못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기획단이 축제를 위해 해운대구 구남로에 대한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했는데 구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해운대구청이 생각하는 시민에게는 성소수자가 포함되어 있는가? 평등 세상을 위해 함께 해온 시민들은 해운대구청이 말하는 시민에는 제외되어야 하는 대상인가? 기획단은 구남로 도로 점용 신청 현황에 대해 정보 공개 청구한 결과 지난 3년 동안 모두 32건의 도로 점용 신청 가운데 퀴어 축제만 불허 처분을 받았다며 구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허가 없이 무대를 설치하고 행사를 진행했다가 구청 측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기획단은 해운대구청이 기획단장을 형사 고발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한 것에 대해서도 차별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해운대구청은 다양한 성적 정체성을 무시한 게 아니라 도로의 공공성을 이유로 불허할 수밖에 없다며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공공성을 띠고 있는 단체, 지방자치단체나 중앙기관, 관광공사 이런 그런 데는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점용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획단은 오는 21일 해운대 구남로에서 퀴어 문화축제 대신 해운대구청을 규탄하는 퀴어 총궐기 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황. 구청과 성소수자 단체 간 갈등에다 같은 날 퀴어 축제에 반대하는 맞불 집회도 예정돼 있어 또 한 차례 첨예한 갈등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야무진 경제, 오늘은 지역화폐 얘기를 해보죠. 지역화폐, 아직은 그 실체가 잘 와닿지 않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오거돈 부산시장이 당장 내년부터 1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고 했는데요. 글쎄요, 지역화폐 발행 형태를 놓고 벌써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새입니다. 정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동구의 지역화폐 이바구페입니다.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로 동구 일대 IC 단말기가 있는 곳에선 대부분 사용 가능합니다. 상인들은 카드 수수료가 없고 충전 금액의 10%를 정부와 지자체가 추가 지원해 소비자들에게도 이익입니다. 이바구페이는 현재로선 부산 유일의 지역 화폐입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도 지난 10일 오거돈 시장이 연내 300억 원 시범 발행, 내년에는 1조 원 규모의 지역 화폐를 발행하겠다고 밝히며 본격 도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돈의 역외 유출을 막자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며 전국 70여 개의 지자체가 지역 화폐를 이미 도입한 데다 발행액의 4%를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나서는 등 독려한 영향이 컸습니다. 하지만 지역화폐 발행 형태를 놓고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지역화폐 성공 사례로 꼽히는 인천형의 선불식 충전카드 형태 대신 부산시가 제로페이 형태, 모바일 기반의 지역화폐 도입을 추진 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가지고 있는 IC카드로 언제나 충전해서 쓸 수 있는 독자적인 부산시의 플랫폼을 구축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로페이는 모바일 형태로 나이 많으신 분이라든지 또는 일부는 또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부산시는 무리한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 없다며 카드, 모바일 등 모든 가능성을 놓고 논의 단계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논의와는 별개로 지역화폐 발행에 정부와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역화폐가 기본적으로 이제 인센티브 보상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가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지원금이 계속적으로 투입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부산판 지역화폐, 어떤 모습으로 지역사회의 모습을 드러낼지, 과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부마 민주항쟁이 시작된 1979년 10월 16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기념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부마항쟁 기념일인 10월 16일이 40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올해부터 정부가 기념행사를 주관하게 됩니다. 국가기념일로 치르는 올해 첫 기념식은 부마 1979 위대한 민주여정의 시작을 주제로 경남 창원시에서 열립니다. 부산시는 민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창업 촉진지구 5곳을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센텀지구는 정보통신기술과 게임 창업지구로, 서면문현지구는 핀테크와 블록체인 중심 창업 촉진지구로 지정됩니다. 부산역 중앙동지구는 서비스와 물류,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사상 스마트시티 지구는 제조업 중심 창업 촉진지구로 지정합니다.